자, 쉬었어요? 예, 바로 이제 국토법 좀 잡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마 국토법 부분은 오늘 나간 자료 중에 그 한 장짜리 있죠? 그거 좀 잠깐 보세요. 그 전체 한번 구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죠? 오늘 나간 거 한 장짜리. 그러면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법에 관한 것,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국토법은 대상 자체가 뭘 대상하죠? 국토, 그죠? 우리 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 국토에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테마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거기 보시면 한 가지 뭐죠? 계획하고 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알겠죠? 이걸 보시면 돼요. 계획 쪽하고 이용 쪽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이유는 위에는 계획의 테마고 아래는 이용의 테마다. 구별 좀 해놓으시고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국토 자체는 뭐 우리나라 땅은 한정돼 있죠. 제가 먼저 지도 간단히 그리죠. 보시면 돼. 우리나라 끝입니다. 끝났죠? 대한민국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간단히 그런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토지는 넓은가요, 좁은가요? 좁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확장이 됩니까? 한정돼 있습니까? 한정돼 있는 땅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한정된 땅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율적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요 이용은 개발 쪽을 말합니다. 그죠? 크게 두 가지 테마를 정리할 건데요. 자, 먼저 계획에 관한 것을 그 그림 보시면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 뭐죠? 국가 계획이 있다. 우리 국가 전체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국토 관련된 계획, 국가 전체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실제 있는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국토 종합 계획은 우리 근거법이 국토 기본법이야. 근데 국토 기본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가 계획은 내용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장 상위에 국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아울러서 자, 국가계획 아래에는 무수히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자,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 중에서도 자,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뭐예요, 좀들? 각 시나 군 단위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입니다. 이게 도시 계획입니다. 명칭만 군자가 붙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군 계획이 있다. 이 도시군 계획은 여러분 단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나 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있죠. 시나 군 단위. 그러면 우리 전국도는 시나 군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모든 시나 모든 군에서는 우리 도시군 계획을 세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시군 써놨지만은 앞에 뭐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죠? 특강, 특특이 따라갑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우리 정리했더니 시군만 생각하시고 특강, 특특은 따라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도시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어느 시든 간에 어느 군이든 간에 시나 군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걸 계획을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운다. 도시군 계획이 있다. 가운데 여러 계획은 다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은 여러분 국가계획보다는 아래가 있죠. 국가계획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국가계획 상위 계획이고 그 아래 모든 시군은 도시군 계획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도시군 계획은 여러분 나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보시면 그거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다 나온가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꾸 이제 용어 익숙해지고 있는 사람들 참도 오고 하니까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죠. 비고 그러니까 좀 몸이 좀 쑤시고 그렇습니까? 연식이
자, 그래서 어쨌든 몸도 자꾸 푸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의미 자체는 간단하게 일단 이해하세요. 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말대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기본사항을 정한다는 것은 틀을 잡아주는 거다. 틀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계획이 기본계획. 먼저 틀을 잡아주는 기본계획이 있다. 자, 그러면 틀을 잡아주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의거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관리계획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본계획은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근데 관리계획은 내용이 뭐죠? 굉장히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관리계획은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 구체적이므로 우리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알겠죠? 자, 왜 직결되는가를 보면은 자, 거기 관리로 결정할 사항 6가지 써놨죠? 그죠? 자, 이건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우리 공부할 목차입니다.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내용은 다 나중에 차후에 배울 거니까 지금 한번 스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법 이렇게 구성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한 것들은 하나씩 다 공부할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관리를 결정할 사항은 거기 나와 있죠? 뭐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도 지구 나오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자, 우리 전국도는 시나 군별을 해가지고 크게 말하면 4개 용도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알겠죠? 또 용도지구는 부분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보통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통 살고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 되겠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고 있는 주거지역인데 만약에 그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어. 물론 이제 그러긴 드물겠지만 바뀔 수도 있어. 자, 바뀐다면 뭘로 바뀐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바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또 우리 관리계획 절차 보겠습니다만은 자, 계획을 작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절차를 다 거치는 거예요. 계획이 그냥 통과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계획을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은 이 계획을 세울 때 또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 그래서 확정되는 거야. 그냥 막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시장이 갑자기 여러분 살고 있는 주거지역을 갑자기 뭐 우리 환경 보전 쪽으로 바꿔버린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일단 환경 보전적 되면 여러분 땅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지기 시작할 거죠. 매매도 안 돼.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을 결정하거나 지구를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하고 보통 직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뭘로 한다고? 관리계획으로. 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용도구역인데요.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4가지만 나와 있죠. 자, 4가지 뭐 개, 도, 시, 수 보시면 돼. 요거 지정 변경. 하나가 입이 있는데 입은 제일 밑으로 빼놨어요. 빼놓은 이유는 계획이 따로 붙었기 때문에 빼놓은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여기다 입까지 있어요. 입은 아래 6번째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개가 뭐죠? 개발 제한 구역. 앞으로 자꾸 익숙해 되니까 자, 크게 말씀하세요. 자, 개발 제한 구역. 자, 도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자, 시는 시가와 조정 구역. 자, 수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입니다. 자, 이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뭘 한다고? 관리계획으로. 알겠죠? 관리를 결정합니다. 그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자, 또 3번째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입니다. 좀 더 기반시설 공부할 겁니다. 바로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이것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알죠? 관리를 결정합니다. 자, 또 4번째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또 뭐죠? 정비 사업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 하나의 시에서 자, 우리 현재 시에서 일반점들 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자, 또 정비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자, 뭘로 결정하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보시고. 자, 나온 김에 여러분 아까 우리 개발 사업이 뭐라겠죠? 도시를 만드는 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이걸 정하는 법이 뭐라고요? 도시개발법.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 A라는 시에서 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B라는 구는 또 할 거냐 말 거냐, 다 뭘로 결정하죠? 관리계획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하고 안 하고는 뭘로 결정한다고? 관리계획으로.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정비사업이 뭐라겠죠? 정비사업, 고치는 거, 구도시를 고치는 사업. 자, 지금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나중에 정비법에도 공부할 거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정비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합해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자, 정비사업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또 재개발 사업이 있고, 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정비사업은 구도시를 고친다겠죠? 고칠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세 가지 나눠져요. 주거환경을 고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합해서 뭘 한다고요? 정비사업이면, 우리 A라는 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뭘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재개발 할 거냐 말 거냐, 뭘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은 다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쉽게 말해서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로 결정된다?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관리계획은 구체적이란 말은 우리 국민에게 직접 영향력이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말 쓰거든. 쉽게 말해서 국민을 구속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속적 계획입니다. 네,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결되진 않아. 틀을 잡아준다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은 우리가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말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입니다. 우리를 직접 구속하는, 우리하고 직접 영향력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정비사업은 관리를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발사업이 뭐라겠죠?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자, 그리고 정비사업은 구도시를 고치는 사업. 대신 정비사업은 세 가지를 있어요. 자, 세 가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틀려요? 어디 간단한 것만. 재개발은 뭐고 재건축은 뭐예요? 간단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합니다. 재는 다시잖아. 다시 개발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개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자, 말 그대로 우리 구도시인데, 이게 봅시다. 이제 구도시라고 합시다. 이게 오래된 도시야. 근데 오래된 도시에 도로 같은 거 좀 낡았겠죠. 시설이 별로 낡았을 거 아니야. 오래됐으니까. 또 여기는 뭐 공동구도 없어. 좀 더 말씀드릴게요. 공동구도 없고 시설들이 낡았어. 또 건물들이 어찌죠? 다 낡았어. 노불량이야. 그럼 여기를 다시 개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자, 이 낡은 건축물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새 걸로 새 건축물 지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시설들 다시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시설 다 다시 설치해야 돼. 이거 다 같이 하는 거야. 하나의 개발하는 의미하고 똑같아져. 알겠죠? 대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도시, 구도시야. 과거에는 개발됐어. 오래돼서 낡았어. 이것을 다시 고치는데, 건축물만 고친다, 시설도 고친다. 시설도 싹 고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개발되는 것이고. 자, 재건축은 뭐예요? 다시 건축하는 거야. 시설을 손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시설은 좋아. 낡은 집 허물고 새 걸로 바꿔주면 돼. 알겠죠? 쉽게 말해서 오래된 집 허물고 새 아파트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아파트, 즉 건축물만 손대면 재건축. 건축물도 손대고 시설도 손대야 돼. 그럼 뭐다고? 재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냐면 여기는 두 개 다 손댑니다. 재개발하고 유사하지만 여기는 아주 규모가 큰 데입니다. 아주 심란한 동네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건 보통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알겠죠? 여기는 건물도 허물고 시설도 다 고쳐야 되지만 재개발보다도 규모가 더 커. 규모가 크다는 것은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기는 뭐 도로 하나 설치하면 된다 하더라도 주광역에서는 완전 다 밀어야 돼, 밀어. 알겠죠? 그 정도로 규모가 큰 게 주광경 개선 사업. 그럼 규모가 가장 작은 건 재건축.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정비부터 공부할 겁니다. 자, 기본적인 것만 잡고 이렇게 어느 정도만 친숙하게 좀 접근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정비 사업도 관리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구단위 나오죠? 좀 더 용어 설명할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거나 수립하는 거. 이거 다 뭘로 한다고? 관리계획. 관리계획.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요 입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 나오죠? 용도 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도 들어가 있죠? 계획 때문에 내가 하나 빼놨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래로. 자, 그래서 이것도 정하는 건데 어디 이것도 용어만 간단히 볼까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다. 자, 여기 말의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포인트는 규제를 뭐한다? 최소화시킨다.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규제가 최소화가 되면, 자, 규제를 최소화시키면 그 지역은 큰 건물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규제를 강화시키면 큰 건물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근데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건 규제를 풀어준다는 이야기지. 규제를 풀어준다는 말은 여기는 큰 건물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상복합 건물 아시죠? 자,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규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감을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때 그 지역은 주로 도심지에 지정할까요? 아니면 시골에 지정할까요? 한번 생각해봐. 어디에 지정을 할까? 그지, 도심지에 지정하겠죠? 큰 건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번화가 등 이런 데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역 앞에, 터미널 앞에 막 이런 데. 알겠죠? 그런 데 지정되는 게 보통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큰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정도로 일단 기억해 두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관리기로 결정할 사항 6가지 있죠? 이것은 오늘 확인학습도 제가 빈칸 내놓은 것은 다 외우시라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이건 외워놓으셔야 되고, 우리 진도이기도 하지만 이걸 다 공부할 것들이에요. 하기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한 두세 번 문제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다음 관리 결정사항이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돈이 돼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암기하실 것이고, 이건 다 공부할 것들이에요. 지금 좀 더 다시 목차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문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 있는 거 있죠? 가운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아까 우리 시나 군이 있을 때 하나의 시나 하나 군이면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 A라는 시가 있고 또 B라는 군이 있어. 또 뭐 C라는 군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통 붙어 인접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우리 기반시설 중에 자, 우리 A라는 시에서는 자, 쓰레기 처리하는, 즉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 고민합니까? 있어야죠. 그죠? 그럼 요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에 처리할 거야? 비군에 버리고 옵니까? 그죠? 자기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집 앞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남의 집 앞에. 또 그 남한테 물어봐. 어디 있어야 되냐고. 그럼 또 남의 집 앞에야. 자기 집 앞에는 없어야 되지만 있긴 있어야지. 또 B라는 군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또 C라는 군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보세요. 이걸 설치하려면 A시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설치 안 합니다. 아까 우리 기반시설 하겠죠? 이런 시설들 설치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 관리계획으로. 관련은 다 절차 거친다겠어요? 좀 더 절차 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정돼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시설 설치할 때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그 돈이 시장이 자기 돈으로 합니까? 다 누구 돈 쓰는 거예요? 세금 쓸 거 아니에요?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 다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다 거쳐가지고 결정돼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면 시장 막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자기 친척 동네 다 뭐 해줘 버리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시에서 폐기물 채소하려면 관리계획을 결정해가지고 설치하면 돼요. 또 B군은 B군대로 관리계획 결정하면 되겠죠. 관리계획 세워가지고 설치하면 돼. 또 C군은 C군대로 관리계획이 있겠죠. 시나 군 따위면서 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을 결정해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보세요. 자, 만약에 폐기물 처리시설 가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하잖아. 다들 자기 집 앞에는 싫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 반대도 심하겠죠. 비용도 많이 들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우리 A 시장하고 B군수, C군수가 서로 만나서 우리 각각 설치하지 말자. 왜? 서로 인접돼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 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 지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아무래도 또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같이 설치하자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문제.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만은 우리 기반시설 중에 같이 설치하면 광역 시설이 돼 버려요. 알겠습니까? 뭐 이걸 설치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설치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항상 계획은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죠? 국가자격이든 지자체자격이든 행정자격은 다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이에요. 계획이 통과돼야지 이거 설치하는 거야. 근데 봅시다. 만약에 A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있겠죠? 다 있어. 근데 하나의시에서 세우는 계획으로 이건 설치할 수 없잖아요. 관할구역 바뀔 것도 있잖아. 그죠? B군도 걸쳐 있고 C군도 걸쳐 있잖아. 하나의 도시군 계획으로는 이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계획이 뭐가 있어요? 광역 도시 계획이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을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국가계획은 국가가 정해졌잖아요. 범위가. 자, 도시군 계획도 관할구역 범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A시는 A시 구역이 딱 정해지잖아. B군은 B군 딱 정해졌죠. 근데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는 애매하잖아.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자,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여기 범위를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정해줘야 돼. 알겠죠? 범위를 정해줘야지. 그러면 관할구역이 안 나오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일부가 들어갈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범위를 정해줘야 돼. 자, 그 범위를 정해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돼. 이게 권역이야, 권역. 권역은 섹터 범위. 알겠죠? 왜냐하면 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 여기는 시 다 범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범위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뭘 지정하라고?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좀 더 절차를 보겠습니다. 광역 계획권 지정을 하는 것이에요. 지정하면 거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역 계획권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시나 군에 관련돼 있어. 하나의 시나 하나 군이면 도시군 계획이면 끝나. 근데 여기는 2개 이상이 관련돼 있죠. 관련돼 있잖아. A시, B군, C군이 관련돼 있죠. 그럴 때 범위를 정해주는 게 뭐라고요? 광역 계획권. 그럼 범위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 도시계획. 알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 전 국토에서 광역 계획권이 정해진 곳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곳도 있겠죠. 이게 정해졌으면 여기에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 도시계획이야. 근데 이게 하나도 없다면 필요 없으면 없겠죠. 하나도 없으면 광역 도시계획은 있다 없다? 없다.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 국가계획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고, 도시군 계획도 항상 있다 없다? 있다. 어느 시나 군 다 있어.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계획권이 지정됐을 때, 계획권은 왜 지정한다고? 2개 이상 시군이 관련됐을 때, 간단히 뭐 관련됐을 때, 그때 지정하거든. 그럼 이게 지정된 곳에서만 수립하는 게 뭐라고? 광역도시계획. 그럼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알겠죠? 여기서 말 그대로 각각 설치해버리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같이 하려고 하니까 광역시설이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근데 각각 설치해버리면 이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지.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할 필요가 없지.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이 안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행으로 그린 이유는 바로 그렇게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라. 됐나요? 그럼 우리 국토법에서 계획 테마는 이 계획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아까 우리 국가계획은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우리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계획조에서 공부할 계획은 요 세 개 계획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크게 말하면 두 개죠. 광역하고 도시군계획. 알겠습니까? 요것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위계질서 문제는 그 제일 아래 제가 써놨죠. 제일 아래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 네 개 중에 가장 어른이 누구죠? 국가계획. 그다음에 둘째 놈은 광역도시계획. 셋째 놈은 기본계획. 제일 막내가 관리계획. 관리계획이 제일 막내지만 제일 똘똘해. 내용이 우리하고 가장 연결돼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이 제일 똘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잘 나오는 지문이 있죠? 우리 기출지문, 시험 지문이 잘 나오는 게 이거. 자, 보세요. 우리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서로 부딪히네. 자, 여러분들 광역 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이 서로 충돌해.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뭐가 우선될까? 당연히 여기도 우선되겠죠. 광역 도시하고 국가계획이 부딪히면 국가계획이 우선되는 것이고, 자,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부딪히면 기본계획이 더 상이니까. 알겠습니까? 위계질서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체계는 이렇게 보시면 돼. 나머지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은 시험법이 상관없는 건 다 버리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계획만 공부할 거다. 예, 계획 쪽은 이렇게 보시고, 여기 내용을 꼭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네요. 좀 더 또 나올 겁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계획 쪽의 테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용 쪽이 나오죠. 자, 이용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용은 거기 개발한다겠죠? 이용은 개발하는 거야. 자, 개발행위입니다. 근데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돼? 계획에 의하지 않고 해야 돼? 계획도 하는 거야.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게 여러분 우리 시설 설치하는 것들, 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죠? 전부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발 행위는 계획에 의한 거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거다. 의하지 않는 겁니다. 알죠? 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발 행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발 행위 하는 것은 허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굳이 당연히 금지지. 자, 이렇게 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발 행위 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난개발. 계획대로 하는 개발은 난개발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는 난개발입니다. 그럼 난개발은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금지입니다. 이 말은 계획은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해야지 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발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대신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항상 허가란 말 나오면 허가는 원칙은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안 돼. 안 되지만 너는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지. 안 되지만 너는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허가거든. 그래서 이 개발행위는 하지 말아라.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왜 하지 말라고요? 계획에 의하지 않는 거니까. 제가 도시공계획 사업이 아니라고 해놨죠? 그건 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하지 말란 이야기야. 알겠죠?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누가 그래? 누가? 그럼 다 계획대로 하면 되지. 계획대로 하면 돼. 이게 왜 나올까? 간단해, 여러분. 여러분 공부계획 작성합니까? 안 해? 계획 짜세요. 공부계획도 해야지. 전부 짜야 돼. 공부계획 다 작성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1월달 여러분들 1년계획, 월계획, 주계획 다 짜야 돼. 그래야만 짜임새게 공부할 수 있어. 하세요. 계획 짜가지고 10개월이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우리가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하면 다 계획대로만 합니까? 그러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개발도 계획대로만 합니까? 아니죠. 아니게 할 수도 있어.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발은 일단 하지 마라. 하려면 요건이 뭐다? 허가를 받아. 이게 개발행 허가제예요. 이것을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공부하면서 연동돼갖고 나온다는 게 두 가지 나오죠. 거기 기반시설 부담계획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개념은 좀 더 또 설명 들어갈게요. 용어에서.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제가 이 선을 쭉 그어버렸죠? 그어버린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관리계획 내용을 잘 많이 물어본다겠죠? 자, 여기에 이 두 개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을 물어볼 때 틀리게 잘 나온 놈이 요 놈이야.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아니에요. 굳이 테마를 나누면 여기는 계획 쪽이 아니고 이용 테마입니다. 영역이 틀리죠? 그래서 요 놈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놈들이 아니에요. 자, 이 놈은 개발이 허가하면서 파생돼 가지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알겠습니까? 그 정도를 미리 틀을 잡아두시란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 국토법 전체입니다. 전체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국토법 체계를 우리 종으로 쭉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국토법은 처음에 용어 문제가 기본입니다. 어느 법이든 용어 문제가 나옵니다. 용어는 기본이고, 자, 용어 쪽에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한 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30회 때는 두 문제 나왔어요. 알겠죠? 한 개 아니면 두 문제가 꼭 나와. 근데 나와도 걱정할 것이 없어. 왜? 우리 시험이 벌써 30회까지 왔잖아요. 용어 쪽 문제 중요한 건 다 나왔어. 알겠습니까? 다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면 반복이잖아. 어디 나올 게 다 정해졌어. 그러니까 대신 이제 그건 다 양이 좀 많을 뿐이지. 다 나왔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어 문제는 다 맞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한 개 아니면 두 문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할 것이 여러분 우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절차 등을 공부하는 겁니다. 절차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자, 그럼 이 계획은 여러분 세 가지 한다겠죠? 자, 세 가지 뭐 광역, 도시계획, 또 도시군 기본계획, 또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알겠죠? 절차 관련돼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편의상 제가 요 뒷장에 세 개 계획 절차를 깜찍하게 그려놨어요. 그 정도로만 딱 좀 이따 보면 될 거예요. 좀 할 때 볼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개 계획을 공부하는데요. 절차 관련돼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절차 관련돼 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중에서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두 개가 합해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옵니다. 보통은 한 문제가 보통이야. 두 개 나올 때는 각각 나온다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근데 30회 때는 안 나왔어. 거의 한 문제는 안 빠지고 나왔거든. 근데 30회 때는 용어가 두 문제 나온 통에 이게 빠졌어. 알겠죠? 30회 때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면 광역하고 기본계획 중에 뭐가 좀 더 중요할까요? 광역이 좀 더 출제 빈도가 더 높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지만 굳이 말하면 광역이 좀 더 출제가 더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광역 계획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 정도 잡아두시면 돼. 두 문제 나온 것은 좀 드물었어요. 근데 올해는 안 나왔다, 작년에 안 나왔다고 이야기했죠. 30회 여기 보시고 대신 관리계획은 항상 나옵니다. 여기는 한 개 아니면 두 문제 꼭 나옵니다. 관리계획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29회 30회 연달아 나온 게 주민 이반제한 문제 연달아 나왔죠.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쪽은 절차는 반드시 나옵니다. 대신 한 개 나오냐 두 개 나오냐 그 차이지. 알겠습니까? 항상 나오고 요 두 놈은 합해서 한 개 나올 때가 많고 아니면 뭐 이번처럼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 이 관리계획은 안 빠지고 나와.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계획 한 두 개 정도가 좀 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됐나요? 여기 이제 계획의 절차 관련된 걸 공부하는 것이에요.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관리계획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목차입니다. 알겠죠? 우리 법 좀 다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여러분들 용도 지역 공부합니다. 또 용도 지구, 또 용도 구역을 공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요 놈은 어차피 업무 볼 때도 당연히 아셔야 된다겠죠? 그죠? 땅을 소개하면서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땅을 소개하면 안 되잖아. 또 그 지역에서 뭐가 허용되는지도 모르고 땅을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어차피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것도 모르고 영업하고 있으면 웃기잖아.
그잖아요. 땅을 소개달라는데 그 땅이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으니까 살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또 알아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중요하고 우리 시험 문제도 여러분 기본적인 3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다 암기할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뭐 금방 외웁니다, 여러분. 뭐 처음만 좀 많아 보이지 이건 뭐 한두 번 하면 이걸 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어. 알겠죠? 근데 초반은 어려워. 왜? 벌써 이게 4개 용도지구면 쪼개면 21개 되거든. 용도지구도 9개지만 쪼개면 19개 됩니다. 용도구역은 5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특성도 알아야 되고 거기 관련된 내용을 다 정리해야 되거든. 물론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있어. 자,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찍어야 되는 것도 있어. 알겠죠? 특히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 문제는 여러분 다 못 외워. 못 외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나만 못 외운 게 다 못 외워. 알겠죠? 그런 건 깊이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그건 다 찍어야 돼. 알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극복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건 정리할 것이고 어쨌든 세계에서 4문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보시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그다음 뭐 기반시설 보인가요? 그죠? 우리 기반시설 종류 등을 공부할 것이고 거기 관련돼 가지고 자 우리 관리계로 결정되면 그걸 공사하겠죠? 그 공사하는 것을 여러분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테마가 보통 목차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공부할 것이고 여기도 1개, 이거 1개, 2개니까 여기서 많이 잡으면 2개, 그래서 3개까지. 알죠? 보통 2문제 정도 잡으셔도 되는데 겨우다 3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테마가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정리 끝났죠? 끝났고 그리고 이제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국토법에서 공부 안 해요. 사업하고 말고는 결정하지만 내용은 여기는 개발법, 여기는 정비법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국토법에서는 공부 안 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5번째는 우리 지구단위 공부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공부할 것이고 여기는 어쨌든 한 문제감입니다. 나오면 한 문제. 알겠습니까? 그리고 딱 정해졌어요. 한 4파트 잡아서 딱 정리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이걸 정리하면 돼요. 자, 이걸까지 정리하면 계획 쪽은 끝났죠. 끝났죠. 입주는 어차피 구역으로 용도에서 공부할 거니까 끝났고. 자, 이제 이용 쪽으로 갑니다. 자, 이용은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제를 공부합니다. 알겠죠?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에서 2문제는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허가 대상 문제거든. 자, 그 파트 나올 때마다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느 게 잘 나온다는 걸 말씀드릴 거니까 암기를 할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것이고. 자, 그다음에 7번째가 저기 나왔던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죠? 이 2개가 나옵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합해서 한 문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2개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나온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국토법 정리 끝입니다. 알겠죠? 7개 테마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내용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전체 내용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빠지는 세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 보칙이라든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기타 등등이 있지만 거기는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거의 안 나오는데 부숙 나왔다. 고민하지 마세요. 나만 몰라 너도 몰라. 그래, 그것까지 대비할 수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들 우리 국토법 12문제 중에서 못해도 10개 이상은 맞을 수 있어. 알죠? 12개 다 맞을 수도 있어. 여기 다 나오면 다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다 맞기는 좀 어려워. 다 맞지는 마세요. 한두 개는 틀려주세요. 그래서 국토법 12문제 중에 일단 10개 이상은 맞는 전략을 가시면 돼. 알겠습니까? 대신 10개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국토법에서 한 10개 맞아놔야만 나머지 법을 운영하기가 편합니다. 또 국토법은 가장 정성을 들이거든. 그죠? 가장 많이 하고 내용도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또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10개 이상을 잡으시면 돼요. 전체 목차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각 보면서 어느 정도 출제는 근데 거의 다 됐어요, 사실. 근데 약간 이제 변수가 있죠. 해마다 약간 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항상 나오는 게 2문제 나온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출제됐던 파트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용을 이제 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자, 이제 용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야, 근데 시간 다 됐나요? 저 시계 누가 돌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자 10분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들어갈게요. 10분 쉬겠습니다. 와우,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가네.